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오지 출신 박아영 씨가 들려주는 특별한 음식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북한 최북단 아오지라는 혹독한 땅에서 태어나 자란 박아영 씨는 중국과 동남아시아를 거쳐 대한민국에 도착하기까지 수많은 음식들을 경험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음식 체험을 넘어서 각 나라의 문화와 생존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음식이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과 문화를 관통하는 중요한 매개체라는 것을 박아영 씨의 증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아영 씨가 처음 들려주는 이야기는 북한의 식문화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는 전혀 다른 북한의 음식 현실이 펼쳐집니다. 북한에는 양식장이라는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박아영 씨의 첫 번째 증언입니다. 물고기를 기르려면 물고기에게도 밥을 줘야 하는데 사람도 먹을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 양식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연에서 잡히는 물고기만으로도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인위적으로 물고기를 기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죠. 이 말 한마디에 북한의 식량 사정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하게 여기는 양식업이 북한에서는 사치에 불과한 것입니다. 모든 자원이 생존을 위해 우선순위가 정해지는 사회에서 양식업은 먼 미래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쌀밥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입니다. 쌀밥은 정말 귀한 존재였습니다. 1년에 한두 번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운이 좋은 경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옥수수밥, 강냉이밥으로 연명해야 했습니다. 쌀이 나는 지역에 살았다고 해서 쌀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쌀은 국가에서 수매해가고 농민들도 자신이 기른 쌀을 먹을 수 없었거든요.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쌀밥이 북한에서는 명절에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 사람들은 어떻게든 쌀밥처럼 보이는 음식을 만들려고 노력했습니다. 고난의 행군 시기에는 두부밥, 인조 고기밥 같은 것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음식들은 모두 쌀밥처럼 보이게 하려는 시도에서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두부를 잘게 부숴서 밥처럼 만들거나 고기 대신 콩으로 만든 인조고기를 밥에 섞어서 마치 고기밥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었죠. 눈을 속이려는 절박한 시도들이었습니다. 박아영 씨의 설명을 들으면 그 시절 북한 사람들의 절박한 마음이 느껴집니다.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을 넘어서 심리적인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들이었던 것입니다. 콩나물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콩나물은 북한에서 중요한 경조사 음식이었습니다. 쉽게 키울 수 있어서 생일, 잔치, 제사에는 반드시 등장했죠. 콩나물은 물만 있으면 며칠 만에 기를 수 있어서 정말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다만 북한에서는 주로 무침 형태로만 먹었습니다. 기름이 귀에서 볶을 수도 없고 국으로 끓여 먹는다는 발상도 없었거든요. 이런 작은 차이 하나에서도 남북한이 얼마나 다른 길을 걸어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놓고도 조리법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냉장 시설이 없는 북한에서는 음식을 보관하는 방법도 특별했습니다. 냉장고가 없으니까 모든 것을 염장하거나 말려서 보관해야 했습니다. 소금에 절여서 짜게 만들어 저장하거나 고추나 호박 같은 모든 재료를 말려서 보관했죠. 겨울이 길고 추운 북한에서는 이런 저장 방법이 필수였습니다. 여름에 나는 채소들을 겨울 내내 먹어야 했거든요. 박아영 씨는 북한의 저장 문화에 대해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가을이 되면 집집마다 김장처럼 모든 채소를 저장하는 일에 매달렸습니다. 배추는 소금에 절이고 무는 얇게 썰어서 말리고 고추는 꼭지를 따서 통째로 말렸습니다. 이때가 1년 중 가장 바쁜 시기였죠. 기름에 대한 이야기는 더욱 놀랍습니다. 기름은 정말 귀한 사치품이었습니다. 튀김은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죠. 기름이 너무 귀해서 한 번 쓴 기름을 계속 재사용해서 탄 냄새가 날 정도로 사용했습니다. 기름 한 방울도 버릴 수 없어서 마지막에는 거의 검은색이 될 때까지 사용했어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기름 한 방울이 북한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기름의 귀함 때문에 북한 음식은 대부분 삶거나 무치는 방식으로 조리되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먹으면 정말 특별한 날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일이나 명절, 아니면 정말 특별한 손님이 왔을 때만
기름을 사용한 요리를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튀김이나 볶음 요리는 축제 음식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박아영 씨가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처음 먹은 음식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 인상적입니다. 이 작은 경험 하나가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서 처음 먹은 김치 콩나물국에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북한에는 콩나물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거든요. 콩나물은 항상 무침 형태로만 먹었는데 국으로 끓여서 먹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정말 음식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박아영 씨는 그때의 당황스러웠던 심정을 더 자세히 회상합니다. 국정원 직원분이 친절하게 김치 콩나물국을 가져다 주셨는데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몰라서 한참을 바라만 봤습니다. 콩나물을 국에 넣어서 끓인다는 발상 자체가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콩나물을 국에 넣으면 영양분이 다 빠져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이 작은 차이 하나에서도 남북한의 식문화가 얼마나 다르게 발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은 재료를 사용하면서도 조리법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실제로 김치 콩나물국을 먹어보니 맛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콩나물의 아삭한 식감과 김치의 신맛이 잘 어우러졌더라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이상한 조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아영 씨는 그때 느꼈던 문화적 충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음식 문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은 차이 같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른 음식 철학이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모든 식재료를 자연산으로 사용했습니다. 제철에 따라 먹고 저장할 식품들은 직접 재배하거나 산에서 채취해야 했습니다. 시장에서 사 먹는다는 개념이 거의 없었죠. 모든 것을 직접 기르고 만들어야 했습니다. 박아영 씨의 말에서 북한의 자급자족 식문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적 이유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중국에서의 생활 경험도 흥미로운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박아영 씨가 중국에서 경험한 음식 문화는 북한과는 또 다른 세계였습니다. 중국 음식에 대해서는 처음에 불신이 많았습니다. 화학적으로 계란이나 고기를 만든다는 영상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플라스틱으로 쌀을 만든다거나 인조 계란을 만든다거나 하는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는 정말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가 그런 경험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박아영 씨는 중국에서의 실제 경험이 예상과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중국에서 생활해보니 그런 극단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물론 품질이 떨어지는 음식들이 있기는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심각하지는 않았어요. 박아영 씨는 연길에서의 생활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연길에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 때는 정말 자연 친화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농사를 지으면서 채소를 자급자족했거든요. 반창콩, 시래기, 각종 산나물들을 직접 키워서 먹었죠. 연길에서의 음식 문화는 북한과 중국의 중간 지점 같았다고 합니다. 연길은 조선족들이 많이 사는 곳이어서 북한 음식과 중국 음식이 섞여 있었습니다. 북한식 조리법으로 중국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고 중국식 조리법으로 북한 재료를 사용하기도 했죠. 중국 내 북한산 가공식품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짝태, 게맛살, 조개살 같은 것들은 대부분 북한산이었습니다. 북한은 화학적 가공 능력이 부족해서 자연 그대로의 제품들이 많았거든요. 오히려 이것이 장점이 되어서 중국에서도 북한산 해산물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아영 씨는 중국에서 처음 경험한 음식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중국에서 처음 마라탕을 먹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매운 음식을 어떻게 먹나 싶었는데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북한에서는 맵다는 개념이 고춧가루 정도였는데 마라탕의 매운맛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습니다. 중국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기름을 많이 사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름 한 방울이 아까웠는데 중국에서는 볶음 요리에 기름을 정말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너무 기름져서 속이 안 좋았는데 나중에는 적응이 되었습니다. 박아영 씨의 동남아시아 음식 경험담은 각 나라의 특색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북한에서 나고 자란 그녀에게 동남아시아의 음식 문화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였습니다. 베트남의 쌀국수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쌀 위주의 식문화라서 그런지 맛도 괜찮았고 북한 사람 입맛에도 잘 맞았습니다. 특히 쌀국수의 깔끔한 육수는 북한의 냉면 육수와 비슷한 느낌이 있었어요. 베트남 음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베트남 사람들이 쌀국수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신기했습니다. 각종 채소와 허브를 함께 넣어서 먹는데 이런 방식은 북한에서는 볼 수 없었거든요. 북한에서는 채소를 생으로 먹는 경우가 거의 없었는데 베트남에서는 생채소를 많이 먹더라고요. 하지만 모든 동남아 음식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라오스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고기를 튀겨서 말리는 방식으로 조리하는데 너무 질기고 비위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특히 육포 같은 것들은 너무 짜고 딱딱해서 씹기도 힘들었어요. 라오스에서의 경험은 박아영 씨에게 특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라오스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좋지 않았습니다. 물도 그냥 마실 수 없었고 음식도 항상 조심해서 먹어야 했어요. 배탈이 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에 대한 경험도 들려줍니다. 필리핀과 인도네시아는 매운 음식과 꼬치 요리가 줄을 이뤘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롬복섬에서 먹은 나시고랭, 즉 볶음밥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각종 향신료와 새우, 닭고기가 들어간 볶음밥인데 정말 맛있었어요. 동남아시아 음식의 특징에 대해서도 분석해줍니다. 동남아시아 음식의 가장 큰 특징은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향신료라고 해봐야 고춧가루, 마늘, 생강 정도였는데 동남아시아에서는 정말 다양한 향신료를 사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냄새가 너무 강해서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태국 음식도 정말 독특했습니다. 톰얌꿍이라는 새우 국물은 신맛, 매운맛, 단맛이 모두 섞여 있는데 이런 복합적인 맛은 북한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거든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먹다 보니 중독성이 있더라고요. 박아영 씨가 가장 극찬한 것은 유럽, 특히 프랑스 음식이었습니다. 그녀의 표현을 들어보면 프랑스 음식이 얼마나 인상적이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음식이 정말 최고였습니다. 참치 스테이크와 호박 소스 요리는 제 인생 음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간이 짜지 않고 정말 담백했어요.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면서도 세련된 조리법으로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음식을 만들어내더라고요. 프랑스 음식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프랑스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들은 정말 예술품 같았습니다. 플레이팅부터 시작해서 맛, 향,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특히 소스의 깊은 맛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이런 맛을 낼 수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죠. 벨기에에서의 경험도 특별했습니다. 벨기에에서 마신 맥주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생소하지만 정말 훌륭한 맥주였습니다. 벨기에 맥주 문화는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맥주 하나하나에 역사와 전통이 담겨 있더라고요. 벨기에 음식 문화에 대한 더 깊은 관찰도 들려줍니다. 벨기에에서는 감자튀김도 정말 맛있게 만들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프렌치 프라이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감자 자체의 품질부터 시작해서 기름의 온도, 튀기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정확했어요. 반면 독일 음식에 대해서는 비판적이었습니다. 독일 음식은 너무 짰습니다. 보관을 위해서 짠 소세지가 대부분이었는데 북한 사람에게도 너무 짠 정도였으니까요. 독일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마시는 이유를 알 것 같더라고요. 음식이 너무 짜서 목이 마를 수밖에 없어요. 독일 음식 문화에 대한 분석도 흥미롭습니다. 독일 음식은 실용성에 중점을 둔 것 같았습니다. 맛보다는 보존성과 영양을 우선시하는 느낌이었어요. 소세지, 사우어크라우트, 감자 요리들이 대부분인데 모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음식들이더라고요. 영국 음식에 대한 평가는 더욱 혹독했습니다. 영국 음식은 정말 맛이 없었습니다. 물에 데친 채소, 오븐에 너무 오래 익힌 고기 등 비위생적이고 단조로운 조리법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피시앤칩스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어요. 생선을 튀기긴 했는데 기름이 너무 많고 느끼했습니다. 영국 음식 문화에 대한 더 구체적인 비판도 이어집니다. 영국에서는 조미료를 거의 사용하지 않더라고요. 소금, 후추 정도만 사용하는데
이것도 충분히 사용하지 않아서 모든 음식이 밍밍했습니다. 북한 음식이 간이 세다고 하지만 영국 음식에 비하면 북한 음식이 훨씬 맛있었어요. 흥미로운 것은 북한에도 한국의 돼지국밥과 유사한 음식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는 남북한이 본래 하나의 문화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북한에도 돼지국밥과 비슷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돼지고기를 물에 푹 삶아서 그 국물까지 밥에 말아먹는 방식이었죠. 부산의 돼지국밥과 정말 유사했습니다. 처음 한국에서 돼지국밥을 먹었을 때 고향 음식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식 돼지국밥에 대한 더 자세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북한에서는 돼지고기가 귀했기 때문에 한번 삶을 때 모든 부위를 함께 넣고 오랫동안 푹 끓였습니다. 뼈까지 우려낸 진한 국물에 밥을 말아서 먹었는데 정말 진짜 별미였죠. 다만 기름기를 빼는 기술이 부족해서 좀 느끼한 감이 있었어요. 냉면 육수에 대한 설명도 흥미롭습니다. 냉면 육수도 돼지고기가 베이스였습니다. 돼지갈비나 사골 같은 것들의 국물에서 기름을 제거하고 맑은 육수를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동치미 국물이나 다른 채소 국물을 섞어서 깔끔한 맛을 만들어냈죠. 남북한 국밥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분석해줍니다. 남한의 돼지국밥과 북한의 돼지고기탕은 기본 원리는 같았습니다. 하지만 남한은 더 진하고 진짜 맛있게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어요. 특히 냄새를 제거하는 기술이나 간을 맞추는 기술이 훨씬 발달했습니다. 북한 냉면에 대한 박아영 씨의 설명은 정말 자세하고 전문적입니다. 냉면의 본고장 사람답게 냉면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북한 냉면은 평양식이든 함흥식이든 모두 정말 담백했습니다. 씀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원재료의 맛을 그대로 살리는 음식이었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는 인기가 없었습니다. 어른들도 처음에는 맛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북한 냉면의 깊은 맛에 대한 설명이 계속됩니다. 하지만 북한 냉면의 진짜 맛은 먹을수록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밍밍하다고 생각하지만 계속 먹다 보면 은은한 깊은 맛이 느껴지거든요. 이것이 진짜 냉면의 맛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양냉면과 함흥냉면의 차이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평양냉면은 메밀이 주재료라서 더 담백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함흥냉면은 감자 전분이 들어가서 더 쫄깃했죠. 하지만 둘 다 공통점은 자극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강한 맛과는 거리가 멀었어요.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말국수에 대한 이야기도 재미있습니다. 감자 전분으로 만든 녹말국수는 북한에서는 인기가 있었는데 한국에 와서 먹어보니 너무 질겨서 고무줄을 씹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는 맞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북한 냉면 육수의 비밀에 대해서도 들려줍니다. 북한 냉면 육수는 정말 복잡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여러 가지 고기를 우린 국물에 동치미 국물, 배즙, 기타 채소 국물을 적절히 섞어서 만들어요. 여기에 식초나 겨자를 조금씩 넣어서 개인의 취향에 맞춰 먹었습니다. 북한의 떡 문화에 대한 이야기도 흥미롭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떡과는 완전히 다른 북한의 떡 문화가 펼쳐집니다. 북한의 술떡은 설탕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서 정말 담백하고 순수한 맛이었습니다. 기름도 거의 쓰지 않았고 튀김은 정말 귀한 음식이었죠. 술떡이라고 해서 술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술안주로 먹는 떡이라는 뜻이었어요. 북한 떡의 제조 과정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북한에서 떡을 만들 때는 모든 재료를 직접 준비해야 했습니다. 쌀가루부터 시작해서 팥소까지 모든 것을 집에서 만들었어요. 설탕이 귀해서 단맛은 주로 꿀이나 조청을 사용했습니다. 한국의 음식 문화를 보며 느낀 충격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 중 하나가 음식 낭비 문화였습니다. 특히 기름을 한번 쓰고 버리는 모습을 보고 정말 놀랐습니다. 북한에서는 기름 한 방울도 아까워서 검은색이 될 때까지 재사용했는데 여기서는 한번 쓰고 버리니까 정말 충격이었어요. 음식 낭비에 대한 더 구체적인 예시도 들려줍니다. 한국에서는 반찬도 많이 남기더라고요. 북한에서는 한 톨의 쌀알도 아까워했는데 여기서는 밥도 남기고 반찬도 남기는 것을 보고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이해하지만 처음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북한의 절약 문화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것이 아껴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쌀뜨물도 버리지 않고 다른 요리에 사용했고 채소 껍질도 말려서 나중에 국을 끓일 때 사용했어요. 정말 버릴 것이 없었습니다. 박아영 씨는 탈북민들에게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조언도 해줍니다. 직접 경험에서 우러나온 조언이라 더욱 가치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남한에 입국한 후 바로 식당 창업을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북한식 입맛으로 음식을 만들면 실패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북한식으로 음식을 만들었는데 손님들이 맛없다고 하더라고요. 구체적인 실패 사례도 들려줍니다. 처음에 냉면집을 했을 때 북한식으로 육수를 만들었는데 한국 사람들이 너무 밍밍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점점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춰 간을 세게 하고 조미료도 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진짜 북한 냉면의 맛은 사라지더라고요. 대신 이런 조언을 합니다. 중국 요리로 승부하는 게 좋습니다. 볶음 요리나 만두 같은 것들은 대중성도 있고 비교적 쉽게 만들 수 있거든요. 특히 중국에서 생활한 경험이 있는 탈북민들은 중국 요리가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중국 요리의 장점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중국 요리는 기름을 많이 사용하고 간이 세서 한국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특히 볶음밥, 짜장면, 만두 같은 것들은 실패할 확률이 낮아요. 재료도 구하기 쉽고 조리법도 비교적 간단합니다. 탈북민 창업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한국 사람들의 입맛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맛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맛없다고 평가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한 시장 조사와 맛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박아영 씨는 여러 나라를 경험하면서 느낀 음식, 문화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분석을 들려줍니다. 모든 나라의 음식에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가 담겨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독일 음식이 짠 것도 보존의 필요성 때문이고 동남아시아 음식이 매운 것도 더운 기후 때문이죠. 북한 음식이 담백한 것도 재료의 한계 때문이었고요. 기후와 음식의 관계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추운 지역일수록 기름지고 짠 음식을 먹더라고요. 북한도 춥지만 재료의 한계 때문에 기름진 음식을 못 만들었던 것이고 독일이나 러시아 같은 곳은 정말 기름지고 짠 음식들이 많았어요. 경제 수준과 음식 문화의 관계도 분석해줍니다. 경제가 발달한 나라일수록 음식도 다양하고 세련되더라고요. 프랑스나 벨기에 같은 곳은 정말 예술 수준의 음식들이 많았는데 가난한 나라일수록 단순하고 기본적인 음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종교와 음식의 관계에 대한 관찰도 흥미롭습니다. 종교의 영향도 정말 크더라고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돼지고기를 전혀 볼 수 없었고 힌두교 국가에서는 소고기가 없었어요. 북한은 종교의 영향은 없었지만 사회주의 체제의 영향이 음식에도 나타났습니다. 박아영 씨는 음식이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인간관계와 사회를 반영한다는 깊은 통찰도 들려줍니다.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음식이 부족해서 혼자 먹어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가 발달해 있더라고요. 한국의 음식 문화에서 느낀 따뜻함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한국에 와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음식을 나눠 먹는 문화였습니다. 여러 사람이 한 상에서 같은 반찬을 먹는 것을 보고 정말 따뜻하다고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각자 자기 몫만 먹어야 했거든요. 중국에서의 음식 나눔 문화도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큰 접시에 음식을 담아서 여러 사람이 나눠 먹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회전 테이블을 돌려가며 음식을 나눠 먹는 것을 보고 정말 신기했어요. 이것도 나눔의 문화라고 생각했습니다. 박아영 씨는 앞으로의 꿈과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언젠가는 진짜 북한 음식을 제대로 알리고 싶습니다. 지금 한국에 있는 북한 음식은 대부분 한국 사람 입맛에 맞춘 것들이거든요. 진짜 북한 음식의 담백하고 깔끔한 맛을 알려주고 싶어요. 통일에 대한 바람도 표현합니다.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음식 문화가 합쳐져서 더 풍부한 음식 문화가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남한의 조리 기술과 북한의 전통 방식이 합쳐지면 정말 좋은 음식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도 들려줍니다.
요즘 젊은 탈북민들은 북한 음식을 잘 모르더라고요. 어릴 때 나왔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은 북한 음식보다 한국 음식에 더 익숙해요. 이런 전통이 사라지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박아영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음식이 단순한 입맛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식 속에는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생존, 문화, 건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먹은 김치 콩나물국 한 그릇에서 시작된 박아영 씨의 음식 여행은 북한과 외부 세계의 식문화 차이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그녀의 경험담은 우리에게 당연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줍니다. 북한에서는 양식장이 없다는 것, 쌀밥을 1년에 한두 번밖에 먹을 수 없다는 것, 기름 한 방울이 귀하다는 것. 이런 현실들이 박아영 씨의 입을 통해 전해질 때 우리는 분단의 아픔과 동시에 인간의 강인한 생존력을 느낄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의 경험, 동남아시아에서의 모험, 유럽에서의 감동,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 박아영 씨의 여정은 단순한 이주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음식을 통해 본 인간의 생존과 적응, 그리고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특히 인상 깊은 것은 박아영 씨가 각 나라의 음식을 평가할 때 보여준 객관성과 균형감입니다. 북한 출신이라고 해서 북한 음식만 좋다고 하지 않았고, 한국에 정착했다고 해서 한국 음식만 칭찬하지도 않았습니다. 프랑스 음식은 최고라고 극찬했지만 영국 음식은 가차없이 비판했습니다. 이런 솔직함이 그녀의 증언을 더욱 신뢰할 수 있게 만듭니다. 탈북민들에게 하는 조언도 현실적이고 실용적입니다. 무작정 북한 음식으로 승부하지 말고 시장의 수요를 파악해서 중국 음식으로 시작하라는 조언은 실제 경험에서 나온 소중한 지혜입니다. 박아영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감동적인 부분은 그녀가 여전히 품고 있는 희망입니다. 언젠가는 진짜 북한 음식을 제대로 알리고 싶다는 꿈, 통일이 되면 남북한의 음식 문화가 합쳐져서 더 풍부한 문화가 만들어질 것이라는 기대. 이런 희망이 있기에 그녀의 고난스러웠던 여정이 더욱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음식을 통해 본 세상은 때로는 잔혹하고 때로는 아름답습니다. 북한에서의 절대적 부족, 중국에서의 의심과 적응, 동남아시아에서의 새로운 경험, 유럽에서의 문화적 충격, 그리고 한국에서의 정착과 희망. 박아영 씨의 음식 여행기는 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 시대의 증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아영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음식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문화와 역사, 그리고 인간의 존엄을 담고 있는 소중한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당연하게 먹는 한 끼 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다른 문화의 음식을 이해한다는 것이 그 문화와 사람들을 이해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오늘 들려드린 박아영 씨의 음식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음식의 소중함과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같은 민족이면서도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아온 북한 동포들을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분단의 아픔을 딛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음식이라는 공통 분모가 작은 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지금까지 아오지 출신 박아영 씨의 음식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증언과 솔직한 경험담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이어가시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